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생기고 있다면 그 시장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5가지가 길게 수익 내는 메가 트렌드였고요. 그러면 내년 나스닥에서 먹힐 메가 트렌드 5가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에도 이어질 인공지능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뻔하죠. 뻔해. 뻔한 게 메가 트렌드야. 내가 막 대단한 걸 예측하는 건 메가 트렌드가 아닙니다. 뻔한 게 메가 트렌드인데 조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뀔 겁니다. 하드웨어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성장 속도보다는 좀 둔화될 거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거야.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 챗GPT, 그죠? 조금 열심히 한 사람은 제미나이,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의 전부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이만하다면 그 중에 뭐 알파고도 있고 챗GP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LLM은 한 분야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깃발을 꽂고 인공지능을 시작했다면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비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챗GPT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상사에게 이메일 보내는 거 초안 작성해줘 라고 하면 지지지 써주잖아요. 좀 수정해줘 지지지 써주잖아요. 이 LLM은 Large Language 언어이기 때문에 말로는 이제 말과 글은 사람만큼 잘해.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컨트롤 CV 해가지고 붙여. 그다음 조금 수정해. 그냥 보내. 그게 LLM의 역할이에요. 근데 귀찮잖아. 언제까지 컨트롤 CV 해서 보낼 거야. 직접 보내주면 되겠지. 그죠? 또는 코딩할 때, 엑셀 함수 할 때 물어보죠. 야, 이거 할 때 엑셀 함수 뭐 써야 되고, 지지지지 알려주죠? 그걸 가지고, 오케이. 이꼴 함수 넣고 내가 엑셀을 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ETF를 분석하는 함수를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엑셀에 그냥 쫙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언어에서 액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비서이고요. 요게 저는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거고 어떤 회사 어떤 서비스가 가장 먼저 파괴적으로 나올 거냐 LLM에서 챗GPT가 그런 것처럼 누가 그럴 거냐 그거는 사실은 액션을 아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메일 보내줘 라고 해서 컨트롤 C 하는 동안 상사한테 이렇게 보내도 될까라고 스스로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보내버리면 상사한테 예를 들면 혼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당장 나올 건 아닌데 어떤 회사가 어떻게 내보낼 거냐 그게 큰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그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또는 뭐 핸드폰에서 액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액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갖춘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영 체제는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렇죠?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렇죠? 애플의 iOS 이런 놈들이 운영 체제를 이미 갖고 있어. 그 갖고 있는 애들이 인공지능 비서를 내도 잘 될 겁니다. 요 분야 한번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내년 나스닥에서 먹힐 메가트렌드 2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우스갯소리를 하고 2번째를 얘기할게요. 인터넷에서 많이 본 얘기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국립공원에 가면 곰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곰 조심해라. 곰 보려면 어디가 좋은 포인트다.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곰이 나타났어요. 나랑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곰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뛰어가 도망가야지. 누구보다 빨리 도망간다? 곰보다 빨리? 노노노. 내 친구보다만 빨리 도망가면 되더라. 그러면 곰이 미안하지만 내 친구랑 이제 소꿉장난 할 때 나는 도망갈 수 있잖아. 이 얘기를 왜 했냐?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완벽하냐 안 하냐. 사람은 완벽해? 사고 엄청나. 자율주행차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보다만 안전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 타봤다고 그랬잖아요. 웨이모 타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사람보다 안전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메가 트렌드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율주행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 아마 여러분들의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멀어질 거예요. 굳이 직주 근접, 뭐 역삼동 근처, 광화문 근처 살 필요 없어. 그 집값이 비쌀 이유도 없어. 왜? 자율주행 타면서 자면서 올 거거든. 그럼 1시간이고 2시간 상관없어. 내가 집안에 앉아있는 거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 똑같다니까. 거기에서 만약 좀 여유가 없고 바쁜 사람이다? 그럼 거기서 쪽잠 자. 거기서 일해. 회장님처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전화 받고 일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인간이 아주 큰 전기를 맞이할 거예요. 이동이라는 게 생산성이 있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왕복 2시간 출퇴근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봐. 지하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겨우 보고 이게 아니라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출퇴근 시간 자체가 일하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무를 9 to 6 할 필요가 없어요. 10 to 5 하면 돼.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가 시간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내가 이동하면서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자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 뭐 하겠어요? 결국 핸드폰 볼 겁니다. 영상 볼 거예요. 제가 테슬라 미국에서 탈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테슬라는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거기에 띠어러 극장이라는 앱이 생겼습니다. 그 극장이라는 앱에는 넷플릭스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훌루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영상을 보란 얘기야. 지금은 주정차 중에만 그 앱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또 5G, 지금까지는 LTE만 제공하거든요, 자동차에. 근데 5G 제공한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움직이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준비 끝났어. 규제만 풀리면 바로 그냥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거야. 퀸스 캠비 보는 거야. 캐대언 보는 거야. 반대로 워런 버핏이 지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성 라디오 기업 시리우스 XM 이런 거 귀로만 듣는 거 큰일 날 겁니다. 팟캐스트 시장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 또는 어느 정도의 기술을 제공하냐가 한 1, 2년, 2, 3년 내로 자동차 구매의 조건이 돼버릴 겁니다. 그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는 아예 도태될 수 있어요. 자동차 판매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그러시지만 저 어릴 때 상당히 얼리 어답터였어요. 막 좋은 거 제품 다 사보시고 액티비티 이런 거 다 해보시고 이런 얼리 어답터였는데 그래서 자가용도 되게 빨리 구매한 편이거든요. 저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자가용이 있었으니까 그 자가용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는데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 자가용 안에. 그래서 창문을 열고 휴가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근데 언감생심 집에도 에어컨이 없는데 무슨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어도 돼. 자동차 있는 것만으로도 프리빌리지야. 귀족이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금도 아니야. 한 그 이후로 10년 지나서 자동차를 파는데 어떤 회사가 에어컨이 없는 차를 판대. 아무리 싸게 팔아봐야 팔릴까요? 안 팔려. 안 팔려. 캐나다에서나 팔리겠지. 이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요건으로 자율주행이 실생활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스마트 글래스. 저는 지금 라섹해가지고 안경을 평소에는 안 끼지만 라섹한 부작용으로 빛 번짐이 심해서 저는 평소에도 밖에서는 선글라스 많이 낍니다. 그래서 혹시 마주치시면 연예인병 걸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3프로TV의 정영진 씨 같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거가 제가 주로 쓰고 다니는 안경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근데 이 메타 레이벤의 스마트 글래스가 지금 2세대까지 나왔고 올해 연내에 3세대가 나온다는 지금 뭐 루머 아닌 루머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제가 쓰고 있는 메타 레이벤 1세대는 거의 카메라가 달렸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귀에 스피커랑 마이크가 달려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약간 귀 막고 하는 것보다는 좀 라이트할 때 내가 꼭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 때는 그리고 운전할 때 이럴 때는 이 1세대가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필요하진 않아. 그냥 내가 얼리어답터 아빠 닮아가지고 산 거야. 근데 작년에 2세대가 나왔거든요. 2세대는 뭐가 돼 있냐면 여기에 그 메타 라마라고 하는 챗GPT와 같은 LLM 자체 LLM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만 할 땐 부끄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 그거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야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카메라 어디 거야? 그러면 그 사진을 찰칵 찍은 다음에 저 카메라는 캐논에서 나온 유튜브 전용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 그거 얼만데 아마존에서 가격 검색해봐. 그러면 또 여기다가 대고 그것은 뭐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용자 효용이 생겨버렸죠. 챗봇이 들어감으로 해서.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진화하면서 올해 연내에 나올 3세대 메타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래스 안경 아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구글 맵을 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 어디 갈 때. 근데 그게 여기에 뜨는 거예요. 마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그 허드처럼 여기 뜨는 거예요. 또는 내가 외국인이랑 대화하거나 아니면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에 가서 뮤지컬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라이온킹 뮤지컬을 보러 갔어. 브로드웨이가 짱이래. 보러 갔어. 근데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네. 걔네들은 다 영국어, 미국 말로만 하네. 여기에 자막이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 글래스의 활용 점정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곧 나옵니다. 내년에는 구글 것도 나오고요. 삼성이랑 뭐 와비파크랑 협업했대요. 그다음 후년에는 뭐 애플도 낸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가 아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렇게 잘 될 것 같냐? 이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인구의 64% 그리고 한국 성인 인구의 71%가 이미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거나 뭐 렌즈를 끼지만 갖고 다니거나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야. 스마트 글래스나 일반 안경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안경 어차피 쓰는 사람인데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면 안 쓸 이유가 와이나 쓰겠지. 선글라스의 전 세계 1년 판매량이 40억 개입니다. 40억 개. 이거랑 뭐랑 비교해보냐?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있죠. 정말 많이 찾아요 요새. 애플워치가 스마트워치 합해가지고 전체 1년에 1억 개밖에 안 팔립니다. 무선 이어폰, 에어팟 같은 거 있잖아요. 갤럭시 버즈 이런 게 1년에 3억 개밖에 안 팔려요. 근데 선글라스는 전 세계에 이미 40억 개가 팔리고 있고 매년 그다음에 인구의 60에서 70%가 시력 교정용 안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고객 가치 제한만 되면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올해 말 메타 랩의 3세대 나왔을 때가 될 것이다. 이 애플이 비전 프로 알죠? 요거 비전 프로 처음 냈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냈을 때 이 VR 그다음에 AR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실제로 효용이 별로 없다고 해서 다 가라앉았잖아. 그런 것처럼 한번 나오는 순간 주가는 쏠 거고 그러고 나서 효용이 계속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여러분들 판단인데 저는 이 VR, AR보다는 스마트 글래스가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나스닥에서 먹힐 메가 트렌드 5가지 중에서 4번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나라도 이미 유명한 건데요. 비만 치료제, GLP-1. 요거는 아름답고자 하는 현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심하게 질병적으로 비만이 아닌 사람,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하면 저는 쓸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경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리하고 많이 싸운다. 제3자, 4자가 나올 것이다. 빅파마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더라. 뭐 실명한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주식들이. 왜냐하면 경쟁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의 경영자거나 뭐 오너라면 회장님이라면 그런 게 없는 게 낫지. 꾸준히 따박따박 돈 버는 게 낫지. 근데 주식 투자는 따박따박 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성장할 거냐라고 하는 건 계속 가는 거고 성장이 끝나는 순간 그 주식의 매력이 급감합니다. 근데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어요. 확실하면 신라면 우리나라 점유율 70% 확실하지. 그러면 주가가 20년 동안 20만 원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가 경쟁 우위는 있어? 확실하지 않죠. 하지만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R&D에 쓴 금액, 그 다음에 그 기간 아주 크고요. 빅파마라고 하는 뭐 글로벌 제약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가 작을 때는 이 GLP-1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 속된 말로 엄청난 대박이 터진 다음에 야, 저 시장 대박. 그때 가서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 그리고 지금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커졌어. 돈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쟁 단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이 아직 혁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주사 맞는 건데 주사가 아니고 이 먹는 거 경구용 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뇨랑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든지 간 기능 치료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잠재 성장으로 볼 수 있겠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봐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돈 버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년 나스닥에서 먹힐 메가트렌드 5가지 길게 수익 내는 메가트렌드 마지막은 가정용 로봇 그리고 상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는 일이 펀드 매니저니까 기업 탐방도 많이 가고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랑 공장이랑 보통 같이 있고 그래도 멀리에서 펀드 매니저가 기업 탐방 오면은 공장도 보여주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이미 없어.
제조업이 무슨 이 노동 고용 창출 이런 거 이미 끝난 지 그래요. 서비스업에서 창출하는 거지. 공장은 정말 관리자급 아니면 아주 영세 공장 아니면 그런 거 상상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러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로봇, 다 기계가 이미 대체했어. 다 대체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대체가 끝났고 앞으로 가정용, 그다음에 상업용, 상업용이라고 하는 건 뭐 사무실 아니면 뭐 자영업자, 음식점 뭐 이런 데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키오스크로 주문하죠. 앉아가지고 그러면 로봇이 쭉 와가지고 그 쟁반에다가 배달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 뽑는 것보다 그게 싸니까. 싼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와닿게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요새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또는 이사 갈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가전제품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엄청 비쌉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산 그 로보락도 그 당시에 거의 7, 80만 원? 지금 뭐 신제품 사려고 하니까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사. 왜 사? 그게 내가 집안일 하는 것보다 또는 여사님 불러가지고 용역 맡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싸고 하니까 충분히 집을 의사가 생긴 거예요. 로봇입니다 라고 굳이 사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안 사다가 이게 효용이 생기면 지불을 해버린다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 청소기 있는 분 생각해보세요. 로봇 청소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당장 여기다 과자 흘렸는데 로봇 청소기 막 조종해가지고 안 돼, 안 돼. 구석 끝에 이런 데는 청소기가 있어야 되거든. 일반 청소기는 그대로 갖고 있거나 다 있어. 근데 로봇 청소기를 샀다니까. 그 얘기는 로봇 청소라는 시장 자체가 생겨버린 거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저축을 좀 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살 돈을 아껴가지고 로봇 청소 샀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분야가 어디로 커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침투할 것이다. 그게 꼭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발 두 개로 휴머노이드로 될 거냐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건 언제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충분히 대체할 영역이 많이 남아있더라 라는 게 다섯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만 정리하고 가면 내년 나스닥에서 먹힐 메가트렌드 다섯 가지. 첫 번째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갈 거고 LLM에서 에이전트로 갈 거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구매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스마트 글래스. 이제 연말쯤에 메타레이벤 3세대가 나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거는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보다도 훨씬 빠르게 일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비만 치료제 GLP-1.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경쟁,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식은 그럴 때 사는 거다. 자, 마지막 가정용 또는 상업용 로봇. 언제 들어와? 이거 꼭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에 있냐 없냐? 로봇 청소기 있는 사람이 일반 청소기 있냐 없냐? 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생기고 있다면 그 시장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길게 수익 내는 메가트렌드였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광고 멘트를 하나 드리면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오늘 얘기한 거 이상으로 재밌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보문고 사이트, 교보문고에서만 이 이벤트를 합니다. 머니트렌드 2026 특별 강연 패키지. 그래서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머니트렌드 2026이 현재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예약 판매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게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모집 정원 674명입니다. 근데 오는 사람이 누구냐? 엄청 빠방해요. 김 작가님, 그다음에 김광석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부익남님에다가 저 674명 아마 금방 마감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약하느냐? 여기 오셔가지고 이 28,000원짜리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가, 책 정가에다가 2,000원을 더하면 된대요. 그러면 신규로 책이 나오는 이벤트에는 함께 포함이 되면서 이 저자 강연의 특별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11월 22일일 거예요, 아마. 강남에서 저를 비롯한 김 작가님, 김광석 이코노미스트님, 부익남님을 실제로 만나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도 하고 시간이 되면 책에 사인 받고 사진 같이 찍고 할 수 있는
귀한 이벤트에 저도 함께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어차피 머니 트렌드 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교보문고 예약 판매의 특별 강연 패키지로 구매해 주시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한다, 뭐 사진 찍는다, 뭐 하는데 다 김 작가, 부익남, 김광석한테만 가고 저한테는 아무도 없다. 쭈구리처럼 있다가 그냥 저는 먼저 갈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쪽팔려. 안 가는 이면 못해.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은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는데 명예가 되게 큰 부분이고 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 서대 있잖아요. 이달의 베스트셀러 경제경 거기 맨 위에 올라가 그런 데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인증하는 게 너무너무 그 돈값을 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